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슬개골이 다시 재탈구되는 경우예요. 논문을 봐도 한 5에서 20% 정도는 재탈구 된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전문의가 해도 재탈구 되거든요. 재탈구되는 가장 큰 의미는 결국에는 수의사의 경험 팩터예요. 술자의 경험이랑 아이의 특이적인 근육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해서 힘의 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시간에는 수술 방법과 만약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탈구가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왜 슬개골 탈구는 수술만이 답일 수밖에 없는지 궁금해하시긴 하거든요. 앞편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이게 뼈의 성장으로 인한 기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열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슬개골 탈구는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연부조직 수술이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외측 보강봉합이라고 하거든요.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힘을 좌우, 위, 아래, 회전 이런 3차원적인 힘을 완벽하게 중화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얘를 이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외측 이쪽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봉합해주고 이쪽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 대칭을 5대5로 만들어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외측 봉합법을 하는데요. 왜 외측이라고 쓰냐면 보통 슬개골이 이 내측으로 빠지기 때문에 외측 근막 봉합을 해서 얘를 이쪽으로 다시 당겨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외측으로 빠지면 어떨까요? 내측 근막 봉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절낭이라든가 대퇴 이두근에 대한 근막 같은 것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이 비정상 위치를 정상으로 위치시켜주는 게 연부조직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골조직, 뼈조직이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1편에서 말씀드린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연골 이형성증이었고 연골 이형성증 중에 또 하나가 활차 고랑이 저형성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고랑이 깊이가 깊지 않고 둔덕 같은 벽이 얕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랑 성형수라고 하거든요. 여기 활차의 고랑을 성형을 해가지고 양쪽의 벽을 조금 더 높이고 좌우로 빠지지 않게 양쪽에 벽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벽을 쳐주는 걸 활차 고랑 성형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고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근육도 배열도 다시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렇게 허벅지 근육은 슬개골을 따라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정강이 뼈가 있어요. 모든 힘을 중화시켜주면 얘가 이렇게 일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정강이 뼈가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배열이 이렇게 하다가 꺾여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이렇게 틀어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도 얘가 다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래서 정강이 뼈를 일부러 잘라서 이동을 시켜서 슬개골의 부착점이죠. 이 부착점을 여기로 옮겨줍니다. 얘가 이렇게 돼요. 배열이 다시. 완벽하게 일자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수술법을 경골, 한자인데 한국말로 정강이뼈예요. 조면이 슬개 인대가 붙는 부착점이거든요. 사람 무릎으로 치면 무릎 바로 여기 앞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골 조면을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틀어진 배열을 일자로 만드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수술법은 슬개골 탈구 2기에서 3기 정도로 돼서 고래 변형이 크지 않을 때 만약에 휘어진 정도가 많이 휘어 있으면 이 뼈를 자르는 수술을 또 추가로 해야 돼요. 이제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원장님은 이거랑 이렇게만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원장님은 요거랑 요렇게만 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면 이런 수술 기법들이 하나씩 더 들어갈수록 수술에 대한 리스크는 커지거든요. 우리의 목적은 이 대퇴사두근의 배열을 일자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연골 이형성증의 대부분 환자에서는 이 세 가지 기법을 대부분 써줘야지 슬개골 탈구가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슬개골 탈구가 이유가 선천적인 이유도 있지만 외상성 이유도 있잖아요. 그 외상 경우에는 골이 기형이 없어요. 부딪혀가지고 슬개골이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고랑도 충분히 깊고 이것도 틀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연부 조직만 찢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수술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찢어진 연부 조직만 보강법만 해줘도 잘 걷습니다. 앞서 2에서 3기 정도의 애들은 대부분 골 변형이 심하지 않다. 그래도 뼈가 조금 이렇게 휘어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길이 정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4기예요. 골 변형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애들부터 아주 심한 것까지 범위가 있어요.
2에서 3기 정도의 골변형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100점은 아니지만 80에서 90점에 쓸 수 있는데 얘는 한 30점. 그럼 이 길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길이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고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요. 아예 그냥. 그러면 얘는 위아래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길이 이렇게 돼 있으면 길이랑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절골술이 필요한 거예요. 코렉티브 오스테어토미. 이제 오스테어토미는 이제 절골술이고 코렉티브는 이제 교정이죠. 한마디로 사람을 치면 이렇게 휘어진 오다리를 일자로 만들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일반적인 수술법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수술법으로 좀 어렵거든요. 길을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삼각뿔로 잘라서 얘를 일부러 버리고 이 뼈와 뼈끼리 붙여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휘어진 뼈의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오다리 같은 뼈를 다시 일자로 만들어준 수술을 하는 거를 교정 절골술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슬개골타고 사기, 골기염까지 심한 경우에는 이 수술법을 써야 된다. 이 수술법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수술을 하는 분들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번 케이스 몇 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수술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로 제가 수술했던 환자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오른쪽과 왼쪽의 다리가 명확하게 달라요. 왼쪽 다리는 슬개골이 여기 정 가운데 있거든요. 이렇게 대퇴골의 뼈가 이렇게 일자고 정강이 뼈가 또 완전히 일자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슬개골이 여기 오른쪽 다리 여기 빠져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조금 휩니다. 이렇게 정강이 이제 여기 뼈는 이쪽 가다가 이렇게 돼요. 슬개골타고 사기인 애들이 다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S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긴 하거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허벅지 뼈 하나가 보통 틀어진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정강이 뼈까지 완전 틀어진 경우예요. 아주 어렸을 때 혹시 골절의 어떤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는 환자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슬개골 탈구 사기의 모습이랑 이 정강이 뼈가 조금 다르긴 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렇게 슬개골 생겼을 확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허벅지 뼈, 정강이 뼈가 둘 다 휘어져 있기 때문에 두 뼈의 절골술이 좀 필요한 거예요. 허벅지 뼈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술을 하고요. 이 정강이 뼈도 잘라서 수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오른다리가 왼다리처럼 다리가 일자로 반듯하게 배열이 맞춰졌고요. 자세히 보면 슬개골 여기 있어요. 이 친구는 코렉티브 오세톰이라는 절골술을 통해 가지고 뼈의 배열을 일자로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법 중에서 일부 기법을 또 써가지고 슬개골을 또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쩔뚝거리고 휘어진 다리로 다리를 쓰면서 왼쪽 다리에 부종했던 다리가 양쪽 좌우 대칭이 되면서 굉장히 잘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일단 이 친구는 특이하게 고관절이 다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슬개골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빠지면서 정강이 뼈도 조금 휘어 보이게 하고. 근데 이 엑스레이가 아주 예쁘게 찍힌 엑스레이는 아니에요. 원래는 다리를 완전히 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확한 뼈의 각도 평가가 돼요. 근데 다리가 좀 덜 펴진 채로 찍혀서 조금 더 휘어 보이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건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다리가 안 펴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걸을 때 이렇게 똥 싸는 자세처럼 걷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뼈를 잘라서 절골술을 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각도가 정확하게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CT를 찍을 수밖에 없고요. CT 영상을 보면 확실하게 얼마만큼 휘어져 있는지 3차원적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경우에는 CT를 반드시 찍어봐야 돼요. CT 사진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여기 고관절은 완전 빠져 있고요. 그 다음 슬개골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정강이를 보면 고랑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딱 정면으로 쓰면 고랑도 앞을 봐야 되고 이 정강이 뼈도 앞을 봐야 돼요. 그런데 S자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다리가 이렇게 트위스트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고랑은 이쪽을 봐요. 이쪽. 이 정강이 뼈는 어디를 보냐면 이쪽을 봅니다. 그러니까 배열이 완벽하게 틀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슬개골타고 사기 같은 건 이렇게 틀어진 각도가 엄청 커서 절골술이 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좀 어렵거든요. 이 친구는 2살이었어요. 2살. 보호자분이 남은 생애 동안 그래도 조금 다리를 쓰고 싶게 해주셨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고 거의 보행을 잘 못할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 자꾸 이렇게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살도 계속 쪄요. 이렇게 보행 영상부터 어떻게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잘 일어나지 못하고 다리가 막 떨리고 다 펴지지가 않아요. 지금 다리가 무릎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걷다가 또 주저앉아요. 정강이 뼈는 그렇게 변형이 심하진 않아가지고 CT상 크게 손대지는 않았고요. 이 허벅지 뼈를 일자로 만들어줘서 쿼드리셉스 메커니즘을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됐을 때 한번 걷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꽤 잘 걷죠. 왼다리도 잘 쓰고 두세 번 걷다가 걷는, 지금 주저앉는 게 없죠. 똥 쌀 때도 잘 못 지탱했는데 자세를 잘 잡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15년 살 건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수술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라는 건 항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슬개골이 다시 재탈구되는 경우예요. 논문을 봐도 한 5에서 20% 정도는 재탈구 된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에서 전문의가 해도 재탈구 되거든요. 재탈구되는 가장 큰 의미는 힘의 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술자의 경험이랑 아이의 특이적인 이제 근육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통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힘의 중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수의사의 경험 팩터예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아무리 수술을 100점짜리 해놔도 망가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성격 자체가 너무 활발한 친구다, 또는 활발한데 보호자가 케어가 안 되거나 보호자면 직장 나가는 동안 애가 혼자서 난리를 치는 애다, 그래버리면 슬개골 잘 해놔도 사실은 재탈구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술을 받았으면 본인이 조심하겠죠. 근데 특히나 슬개골 수술을 받는 애들은 대부분 어린 애들이에요. 2살에서 한 5살 요 정도 어린 환자들이거든요. 그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움직이거든요. 순간 다리를 꺾어버리거나 전력 지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호자분이 가둬놨는데 울타리를 넘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다리가 꺾인다든가, 이러면서 재탈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성격, 보호자가 환자를 얼마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도 이제 재탈구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활치료가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슬개골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잡아놔도 허벅지 대퇴사두근의 근육량이 매우 적거나 여기 무릎에 염증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재활치료라든가 여기에 염증을 빠르게 조금 감소시키는 어떤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탈구되는 그 이유가 9대 0.8대 0.2 같아요. 저는 수의사 경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논문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제 경험이 많거나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한 1% 미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 하면 한 한두 마리 정도 탈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육이 너무 없거나 아니면 염증이 잘 안 잡히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무리 보호자한테 교육을 해도 환자가 케어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1% 정도의 확률로 재탈구 될 수도 있다. 세상에는 모든 수술에 부작용이 0%인 수술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과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0%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 선생님이 부작용을 겪을 만큼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아니면 그게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다. 뭐 저라고 해도 별 수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 슬개골 탈구 강의를 하고 하더라도 저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0살 넘어간 노령과 환자들 중에서 슬개골 탈구가 이미 있어서 이 상태로 좀 살아가는 경우에 어떻게 관리하고 이 친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